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제재로 비상에 걸린 중국 반도체, 한국 인재 빼가기 노골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 반도체 인재 영입에 노골화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인재의 영입을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하여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MIC가 미국의 제재에 따르겠다, 화웨이에 물건을 안 주겠다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미국의 화웨이를 향한 3차 제재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선두 분야 기업들이 15일부터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던 중국이 된소리를 맞게 됐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라고 불릴 만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의 반도체, 내수 반도체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된소리를 맞게 된 거죠. 가장 큰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 대부분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이번에 소프트뱅크 자회사였던 ARM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미국 회사인 엔비디아에 전격적으로 인수 발표가 났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주식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나중에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일본의 자회사였던 ARM이 이제는 미국의 자회사로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SMIC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굴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굴복을 하고 있는 척하지만 미국이 작정하고 SMIC를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이 시키게 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의 기술로부터 자립하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중국의 노력이 주요 칩 공급이 중단이 돼서 중국 내 관련 산업 전체가 극심한 침체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죠. 특히 SMIC와 같은 경우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예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금률의 70%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선두주자로 나오고 있는 회사가 SMIC예요. D램 분야도 있고 낸드 플래시 분야도 있지만 제일 먼저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 되었던 SMIC가 이렇게 가장 큰 산이었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국이 선택한 방법, 기술을 그냥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러나 그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오면 좋은데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재라도 빼와야 되죠.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인재 빼가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인재 빼가기가 노골화되고 있는데, 중국은 그동안 오랫동안 반도체의 인재 빼가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혈안이 돼 있었는데 그동안 해외 과학자 채용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천인계획,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해외 과학자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해서 나중에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우리에게 넘겨다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어려운 글이 있고요. 또 이것은 중앙정부,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시도했고, 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우호도시 체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우호도시들이 많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또 친중협회, 결성 등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동원이 되고 있죠. 한국에선 여시제가 있습니다. 여시제일 거예요. 예, 이것은 지금 한샘에서 지금 만들어서 후원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대표적인 친중 협회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경원도 들어가 있고요, 김무성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정치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당에도 들어있고요, 야당에도 들어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친중은 안 된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친중을 하게 되면 미국에게 두들겨 맞습니다. 지금 친중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친중에 하면 안 돼요. 지금 100년 동안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눈치를 우리가 더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다시 돌아가다 보면 최근 한 국내 구직 사이트에서 중국에서 근무할 D램 설계자를 모집한다 라는 지금 구인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구인 광고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자격 조건에 S반도체나 H반도체 관련 부서 근무자 우대라는 문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S는 삼성전자를 뜻하고요. H는 하이닉스를 뜻합니다. 즉 한국의 특정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인재를 노렸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지난 8월 초 국내 한 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헤드헌팅 업체 D램 설계의 구직 광고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보면 해외 근무가 가능한 D램 설계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보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읽어보면 2013년에 설계된, 저희는 2013년에 설계된 회사로 자보금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모집 부분과 자격 요건이 중요한데 여기서 모집 분야가 해외 근무 가능한 D램 설계라고 나오면서 담당 업무가 10나노 DDR4 설계. 지금 현재 DDR4 설계가 중국에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연령은 30에서 50살. 그리고 D램 설계 경력 2년 이상 S 업체, H 반도체 관련 부서 근무자 우대 나와 있죠? 그리고 LPDDR3, LPDDR4, DDR3, DDR4. 여기 LPDDR이라는 것은 모바일에서 쓰는 거예요. Low Power DDR이에요. 그리고 일반 DDR은 일반 지금 DDR3, 4가 나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설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우대를 하겠다. 모집 인원은 공공명이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게 뜻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 S반도체, H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동반 시에는 국제학교까지 보장해주면서 주택도 제공할 수 있다는 특별 우대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인 광고에서는 10나노 DDR4, LPDDR이든지 그냥 일반 DDR이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기술은 30나노급 이하 D램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근무 환경이 딱 나와 있는데 주택 제공 가능, 가족과 올시, 국제학교까지 보장 가능이라고 적어졌어요. 이만큼 그 회사에서 우대를 해주겠다. 그런데 이 우대가 몇 년이나 갈 거냐? 기술을 빼먹고 나면 다시 팽당하는 것은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왜 한국의 기술을 탐할까예요. 현재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회사라고 불리는 SMIC조차도 기술 수준이 14나노 칩 양산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고 수준인 대만의 TSMC,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7나노와 비교해도 2세대 격차가 나요. 왜냐하면 10나노를 먼저 개발을 하고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10나노 공정이 한 세대, 7나노 공정이 두 세대 이렇게 되죠. 그리고 5나노와 비교를 하면 3세대 격차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SMIC와 같은 경우는 10나노를 일단은 건너뛰고 7나노로 바로 직행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또한 눈을 돌려서 중국의 메모리 분야를 보면 처참합니다. 여기서 메모리 분야라는 것은 D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의 3대 메모리 회사인 허페이 창신과 같은 경우는 10나노 D램의 판매를 개시를 했지만 수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이게 허페이 창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채용 공고를 한번 보겠는데 지금 보실 것은 또 다른 국내 채용 사이트에서 중국이나 대만에서 근무할 반도체 C각 경력 직원이라는 공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칭 과정은 노광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에 회로를 그렸다면 애칭 과정을 통하여 회로를 떼내는 작업이죠. 이것도 되게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이게 헤드헌팅 자료예요. 헤드헌팅 자료인데 외국계 애칭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차장이나 부장급을 구한다 라고 나오고 있고 뭐 중요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보면 엣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반도체 엣지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경력자 플라즈마 펀더멘탈
플라즈마 펀더멘탈 엣지 모듈 익스피리언스 it is must. 반드시 이 기술이 있어야 된다 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가능자가 필요하다. 근무지는 중국이나 대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거의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D램을 따로 떨어져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달에 세계 최초로 3세대 10나노급 1Z 8GB DDR4 D램을 개발해서 올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4세대급 1알파급이에요. 4대 10나노급인 1알파급의 제품 양산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1알파급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기술까지 쓰려고 하냐면 EUV 장비를 이용한 그 1알파급의 제품을 양산을 하려고 하는데 굳이 1알파급의 EUV 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1알파급의 EUV 장비를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지금 삼성의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3세대 D램 생산에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느려요. 어쨌든 SMIC가 여전히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는 중국으로서는 세계 메모리 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최첨단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기술을 가져가든지 기술 제휴를 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되는데 줄 리는 없죠. 줄 리는 없는데 그럴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줄 겁니다. 자, 지금 일이 하나가 터졌어요. 어떤 일이 터졌냐? 최근에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으로 국가 기술을 유출했다는 사건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가 구속을 당했어요. 해당 교수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가 주관하는 천인 계획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인 계획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재정을 만들어서 과학자들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기술을 빼오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 교수에 대해서 카이스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입장문이냐? 연구 보안을 철저하게 감독해 동일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 원론적인 입장이죠. 그저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미정 연구위원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이 지금 존재하긴 하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고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규제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엄 연구위원은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력, 기술 유출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세분화된 기술 안보 기준을 마련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기술을 유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국가가 나서야 된다. 이게 회사 차원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기술이 유출이 터지고 있는데 이 기술 유출을 미국과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사건이 지금 많이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 자체로서는 이러한 대응은 미국 국가적으로 대응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보안 전문가는 중국의 기술 유출에 대해 상대는 국가라고 얘기를 한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기업이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할지라도 중국 공산당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막기에는 역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응이 미흡한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형량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산업계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를 한 상태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9개 유출 범위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그리고 15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개정을 했어요. 그러나 2007년에 제정한 관련법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죠. 현재의 상황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특히 중국으로 기술과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는 지금 벌써 수년 전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6월달 삼성전자 고위 임원 출신 인사가 중국 시스템 반도체 기업인 SWIN 과학기그룹 부회장으로 부임을 했었어요. 부임을 했다가
기술 유출이 논란이 됐죠. 이분이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셨던,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은 우리가 기술을 유출하는 것이다 라는 논란이 불각돼서 4개월여 만에 퇴임을 한 것이죠. 특히 SMIC와 같은 경우는 양몽송 삼성전자 부회장, 시스템 반도체 부분, LSI 부분, 반도체 부분 부회장까지 맡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SMIC의 수장이에요. 그러면서 SMIC가 극도로 높아졌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14나노 공정까지의 기술은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그래서 SMIC가 14나노까지 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10나노 그리고 7나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D램 설계를 담당했던 한 고위 임원도 2018년도 중국의 D램 회사인 허페이 창신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D램 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던 이 인사 같은 경우는 당시 삼성전자의 신청으로 법원으로 전직 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죠. 그런데 갔어요. 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지금 심각하다. 이번 카이스트 교수와 같은 기술 유출 사건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엄연구위원은 경력자, 퇴직자들이 자기가 보유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한국 내에서 꾸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퇴직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SMIC가 지금 TSMC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중국은 한국의 인재만 빼가는 게 아닙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 2곳이 지난해로부터 고액 연봉을 내세워서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대만 TSMC의 고경력 엔지니어와 매니저를 100명까지 뺏어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한두 명만 빼갔으면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100명까지 빼갔다면 팀 단위로 빼갈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세계 탑을 달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나라가 좋아야 되는데 법도 좀 미비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다시 현실에 맞게 법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자부심을 갖고 중국에 안 건너갔으면, 그리고 중국에 건너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얼마나 쓰고 오겠어요. 기술 뺏기면 그냥 팽당해요. 그걸 생각해서 그것까지 생각하고 인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